일장의 특징주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운영위원님, 오늘 특징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뭐 대형주 전반적으로 다 시장 안 좋은 상태에서 오늘 독보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LG전자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LG 쪽에 이 애플카 이야기가 슬슬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장이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뭐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는 요즘 시장 자체가 이슈가 좀 많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좀 되거든요. 네. 애플카 이슈가 지난 주말에 잠깐 끝나고 일부 신문에서 이제 기사가 됐던 내용 자체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난주 시간 내에서 LG전자 같은 경우 2% 넘게 좀 상승을 좀 하면서 아침에 이제 갭 상승을 하면서 꾸준하게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세가 이어졌는데 일단 애플카 이슈 자체가 좀 나올 때가 좀 됐죠. 원래 이제 12월 달 정도 되면 애플이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좀 파트너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공시가 좀 되지 않겠나 그렇다 전망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애플카 모양 디자인이 속속 좀 등장을 하면서 애플이 본격적으로 애플카 쪽의 프로젝트를 가동한 게 아니냐. 시장에서는 프로젝트 팀이 이미 좀 가동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2025년도에 애플카 공개를 예정으로 해가지고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애플카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하더라면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서 언급되는 쪽이 폭스콘과 더불어서 LG 그룹 쪽이거든요. 현재 폭스콘 그룹 자체는 애플이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부담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폭스콘도 중요한 애플카의 역할을 담당을 하겠지만은 핵심 주도 역할 자체는 LG그룹이 담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이 시장에서 상당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일단은 LG전자가 전장 사업분에 상당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LG 마그마라는 합작법인을 통해 가지고 북미 쪽에서 적극적으로 원래 이제 마그마가 과거에 애플카 프로젝트 초기에 참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애플카의 마그마와 조인트 벤처를 이미 LG전자가 수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애플카의 주요한 협력 사업이 진행이 좀 되지 않겠는가. 특히 LG 마그마 같은 경우는 모터라든가 인버터 쪽에 전기차 파워 크레인을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LG전자가 지금 전장 사업분에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수주 잔고가 작년 연말에 65조 원 정도가 좀 되는데 지금 80조 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LG전자는 가전에서 이제 전장 사업적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가도록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애플카의 어떤 전진기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부회장이 조만간 연말 내지 연초에 시장에서 깜짝 놀랄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할 거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깜짝 놀랄 만한 파트너라는 것 자체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자동차 10개 중에서 9개와 이미 그 배터리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큰 회사는 다 조인트 벤처를 구축하고 있는데 현재 애플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애플카와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에 또 배터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파트너 선정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는 결국은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구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의 최강자이기 때문에 그런 또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LG그룹이 가장 유력한 파트너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연말 연초에 계속적으로 이런 애플카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애플카는 알다시피 2021년도 연초에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1월 8일 정도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LG전자의 상한가가 나왔던 게 요 기대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현대차도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던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과거의 기억이 있어서 여전히 애플카가 시장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자체는 좀 부진합니다. 3분기 실적도 좀 부진했고요. 부진 이유 자체가 TV라든가 가전주가 TV 자체가 수요가 좀 둔화가 좀 되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그래서 아마 4분기 때도 아마 약간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전장 사업 부분 자체가 아마 9분기만인가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2분기, 3분기 연속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수주 잔고 자체가 65조 원대에서 연말 가게 되면 80조 원이 넘어간다니까 이 부분이 확실한 이 기업의 LG전자의 어떤 성장 동력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가치가 시장의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LG 애플카와 좀 더불어서 그렇던 전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오늘 이제 시장이 주목을 했던 것 자체가 이제 LG이노텍도 움직임이 괜찮았거든요. 과거 같으면 애플카 하게 되게 되면 여타 다른 주변 종목까지 급등을 했는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LG전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종목 중에서 현우산업, 그다음에 대형주인 LG이노텍 약간 움직임이 전개됐고 과거에 애플카에 움직였던 뭐 인포뱅크라든가 여타 종목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네. 슬림화되고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LG전자하고 LG이노텍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부품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수혜를 받고 펀드멘탈 탄탄한 종목 자체가 신성 델타테크라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는 일단 주가 흐름 자체는 현재는 박스권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만 원대에서 현재는 10만 원대 사이의 흐름이니까 9만 원대 초반에 매수해가지고 9만 8천 원 정도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 애플카 이슈는 뭐 강력합니다. 애플카 관련해서 사실 그 방금 전에 언급도 박준현 운영력께서 해주셨지만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LG전자가 정말 대단한 상승이 나왔었죠. 그때 이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도 연출이 되고 하면서 정말 많이들 깜짝 놀랐던 기억들 갖고 계실 텐데 바로 그때도 애플카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작용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애플카 이슈가 다시 재점화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LG전자의 경우에는 장중에 무려 6%대 강세까지 나왔습니다. 종가도 거의 4%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게 됐는데요. 자, 이런 기대감을 갖고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LG전자 오늘 특징주로 살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특징주